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ITQ 엑셀 2020년 2월 C형 3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키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트 3개를 다 잡아주시고 A열 오른쪽 클릭 열너비를 1로 맞춥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표 작성하실 때는 1작업에다 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가 표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B4부터 J14까지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범위를 잡고 작성을 할게요. B4부터 J14까지를 잡아놓고 제 관리 코드부터 해서 엔터 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 대점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HB 2272 엔터 AC 하이픈 754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루루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쳤을 때 여기는 수강료가 10만원 이하인 강좌 비율 적어주시고 다시 엔터. 그 다음에 중국어 학습자수 괄호 열고 단위 콜론 명 괄호 닫고 띄고 합계 이상해서 엔터 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강좌명 엔터 왕초보 엔터 발음 클리닉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쭈루루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엔터로 넘어가고 구분 다시 엔터 스페인어 엔터 중국어 엔터 스 엔터 영어 엔터 영 엔터 그 다음에 스 엔터 중 엔터 중 엔터 이렇게 다시 엔터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수강료 엔터 79,000 엔터 5만 엔터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엔터로 넘어가고 수강 기간 엔터 그래서 얘는 4개월 엔터 2개월 엔터 3개월 엔터 12개월 엔터 2개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고 엔터 넘어가서 학습자 수 알트 엔터 단위 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얘도 숫자만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최다 학습자 수 가로 열고 단위명 가로 닫고 엔터 강좌명 엔터 그 다음에 진행 강사수 알트 엔터 단위 땡땡명 콜론이죠. 단위 콜론명 가로 닫고 3 2 1 2 3 3 2 2 그 다음에 엔터 수업 일수 그 상태로 탭 순위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로 한 번만 콕 집어서 수강료 이렇게 하면 일단 내용은 타이핑은 다 끝났고요. 다시 B4부터 J14 잡아놓고 자 글자체는 지금 굴림 11포인트 하라 되어 있고 정렬은 숫자 회계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전체 잡았을 때 굴림 11포인트 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요.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안쪽으로 파고들고 다시 굵은 상자 한번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을 병합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칸 컨트롤 누르고 다시 세 칸 그 다음에 여기 수강 기간 밑으로 두 칸 그 옆으로 다시 세 칸 이렇게 잡아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셀을 합쳐주고요. 자, 열 너비를 넓혀주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리면 안되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넓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셀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 같은 경우는 컴마가 찍혀 있고요. 얘는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고 숫자도 보시면 얘도 오른쪽 정렬 시켜 주시면 되고 컴마 찍어 놓을게요. 다음 여기 X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괴선은 오른쪽 클릭 셀 서식 거기에 테두리 부분에 요거 한번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될 거는 문제를 볼게요. 이제 제목 도형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준대요. 그래서 상단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형을 들어가려면 행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를 다 잡아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 25 정도로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25가 아니어도요, 이제 비슷한 눈대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 도형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니까 평행사변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해서 한 G열 정도까지가 도형이 오죠. 그래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G열 정도에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외국어 강좌 현황이라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인터넷 외국어 강좌 현황. 그래서 글자 블록 잡고요. 그래서 홈 탭에 가운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좀 줄게요. 바깥쪽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서식의 도형 효과. 그래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래서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홈에서 글자체는 굴림 엔터, 크기 24 엔터,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노랑 주시면 되고요.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셀에 결제란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 셀을 옆으로 요 표랑 관련 없는 옆에 있는 열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실 때 세로로 3칸이죠. 그래서 하나, 둘, 3칸 컨트롤 눌러서 둘 잡아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전체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다음에 너비 조금 줄여서 최대한 문제랑 비슷하게끔 너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 결제량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얼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높이가 얼마, 이런 게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수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확 Alt 엔터 인 탭 했을 때 사원 탭, 팀장 탭, 본부장 작성해 주시고, 글자체는 굴림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이제 우리는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홈 탭에 보면 클립보드랑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복사 버튼 눌렀을 때 그림으로 복사해 주시고 확인합니다. 빈대다 눌러놓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붙여 넣어주고요. 반드시 이제 원본은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요게 원본이죠. 그래서 L열부터 O열까지를 잡아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삭제 해서 이렇게 완전히 원본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조금 더 꾸밀 건데요. 여기 보면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결제란에. 그래서 여기 살짝만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지는 어차피 흑백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황색 구별은 안 되고요. 색깔이 이제 회색으로 이제 진하게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B4부터 J4, 그 다음에 G14, I14를 잡아놓고요. 여기서 채우기를 반드시 표준색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주황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H14셀에 강좌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H14셀 잡아놓고요. 그래서 얘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항상 목록으로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목록, 자, 원본 범위는 C5부터 C12 영역, 그래서 여기를 C5부터 C12까지 잡아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생기고 얘를 클릭했을 때 왕초보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셀 서식 E5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강료고요. 수강료 뒤에다가 이제 우리는 단위 원을 붙일 건데, 대신에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컴마가 찍히면서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식 코드를 샵 콤마
샵 0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는 1이니까 끈 따옴표 1, 끈 따옴표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잡고요. 그 상태로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샵 0 뒤로 끈 따옴표 1, 끈 따옴표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D5부터 D12 영역에 대해 구분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D5부터 D12까지를 잡아놓고 이름 상자 칸에 구분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분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름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 이름 정의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이제 컨트롤 Z로 바로 직전이면 돌릴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수식에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편집이나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단축키 컨트롤 F3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 관리자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편집하거나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에서 다시 재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함수가 총 6개가 있고 마지막 7번은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함수 문제 첫 번째 보면 수업 일수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관리 코드에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글자가 1이면 주 1회고요. 2면 주 2회, 그 다음에 3이면 주 3회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관리 코드 보시면 여기 끝에가 이렇게 2로 끝나죠. 그러니까 2면 2회를 내가 주 2회를 한다 소리고요. 수업을 얘 같은 경우는 3이니까 주 3회를 수업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고 그것이 1이면 뭐고 2이면 뭐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가 제가 오타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어휘 마스터 같은 경우는 PB인데 PPB라고 썼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일수 구합니다. 그래서 는 choose 탭 눌러서 괄호 열어주고요. 마지막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write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write 괄호 열고 텍스트 어디에서 우리가 추출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 코드이기 때문에 B5셀에서 추출을 할 거고요. 콤마 마지막, 즉 오른쪽으로부터 한 글자만 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콤마 value 1 그것이 1이 나오면 뭐냐 라는 겁니다. 1이 나오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주 1회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주 1회 큰 따옴표 닫고요. 콤마 2가 나오면 큰 따옴표 주 2회 큰 따옴표 콤마 3이 나오게 되면은 큰 따옴표 주 3회 큰 따옴표 하고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은 수업 일수가 첫 번째 칸은 주 2회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채우기 핸들을 쫙 내리셨을 때 요게 지금 테두리가 어긋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내린 다음에 바로 요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테두리가 온전하게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순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순위는 학습자 수를 내림차 순순위를 구하고 결과값에다 위를 붙인대요. 그래서 랭크 함수를 써야 되고 n% AND 연산자를 우리가 작성해서 위를 붙여야 됩니다. 내림차수 순위라고 했기 때문에 학습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학습자가 있죠. 이 학습자가 많은 것이 1등이 되게끔 순위를 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쓸 때는 랭크 괄호 열고 넘버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 어떤 걸 갖다 구할 거냐 순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자 수를 구할 거니까 G5에 대한 순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컴마 RF G5라는 거를 순위를 구하려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영역, 즉 범위가 있어야 저것이 몇 등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G5부터 G12까지를 잡아주고 요거를 절대 범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F4라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이 전체 범위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시고 n%
다시 할게요. 뒤로 n%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까지 붙이면은 이렇게 순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들 쫙 내려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역시 얘도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로 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이거는 채점 기준이 그 정렬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왼쪽으로 두든 뭐 가운데로 두든 오른쪽으로 두든 이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문자는 가운데고 숫자는 오른쪽에 위치하게끔 보통 이제 문제가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수 볼게요. 자, 수강료가 10만원 이하인 강좌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강좌에 대한 수강료가 10만원 이하인 강좌의 비율을 구하고 100분율로 표시하라 라고 합니다. countIf하고 countA 함수가 나왔는데요. countIf는 조건에 맞는 걸 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에 맞는 걸 세야 되는 건 뭐냐면 수강료가 10만원 이하인 게 몇 개인지를 세야 됩니다. 그리고 countA가 하는 거는 전체 강좌를 우리가 세야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피자가 8조각이 있다 그러면 8조각 중에서 내가 뭐 2조각을 못하 그럼 8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라는 거를 count 2%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이라는 거를 요 count A라는 걸로 구해 주시면 돼요.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는 count if 괄호 열고 수강료가 10만원 이하인 걸 찾아야 됩니다. 많은 수강료 이 5부터 이 12까지 요게 왜인지를 들어갑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컴마 우리가 찾고 있는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냐라는 거죠. 조건은 10만원 이하인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이하 얼마? 10만원 일시 100천 만 10만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괄호 닫아주고 했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 요게 4가 나온다는 거죠. 10만원 이하인 게 실제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이 4개가 전체 중에서 얼마냐 이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이 전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count A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전체 강좌에 대한입니다. 전체 강좌. 그러니까 강좌가 총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C5부터 C12까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를 닫게 되면 0.5라고 나오죠. 대신에 0.5가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0.5가 아니라 얘에 보시면 이렇게 12%다 해서 퍼센트 100분율로 표시를 하게끔 출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퍼센트를 우리가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탭에 퍼센트 눌러서 50%입니다 라고 찍어 주셔야 얘는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을 좀 시켜 놓을게요. 다음 4번입니다. 중국어 학습자 수 단위명 합계인데요. 그래서 정의된 구분을 이용해서 썸이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학습자가 몇 명이냐를 다 더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는 썸이프 탭 누르고요. range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구분 중에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범위를 긁었을 때 자동 구분이라고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구분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그 많은 구분 중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는 중국어를 찾는 겁니다. 큰 따옴표 중국어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컴마 some range 뭘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학습자 수가 몇 명인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G5부터 G12까지를 잡아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해주시게 되면 724명이라는 게 나오죠. 자, 다음 5번 최다 학습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수가 제일 많은 게 몇 명이냐라는 거죠. 학습자 수를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거는 쭈루루 보시다 보면은 384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가장 학습자 수가 가장 많은 숫자죠. 명이죠. 얘를 함수로 구합니다. 는 맥스 함수 괄호 열고
G5부터 G12까지.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384라고 나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함수입니다. 그래서 6번 수강료를 구하는 문제고요. H14셀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라 라고 해서 브이로그 함수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브이로그 괄호 열고요. 룩업 밸류, 요 뜻은 찾을 값입니다. 찾을 값. 뭘 찾냐? 우리는 왕초보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14셀을 선택한 요게 룩업 밸류로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 공식처럼 외웁니다. 항상 몇 셀에서 선택한 이것이 룩업 밸류로 들어간다는 사실. 항상 이거는 공통입니다. 다음 컴마 테이블 어레이. 우리는 왕초보를 어디서 찾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범위입니다. 범위. 그래서 이 범위는 왕초보면 강좌명이니까 강좌명의 첫 번째 셀부터 C5부터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함수 우리 범위 전까지만 이렇게 참조 영역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 범위 두 개는 우리가 범위를 채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5부터 H12까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 컴마 COL 인덱스 넘. COL이라는 거는 컬럼입니다. 가로란 뜻, 열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넘은 넘버의 약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열 번호가 몇 번째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C5부터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강료이기 때문에 3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 레인지 룩업. 우리는 정확하게 왕초보의 강좌명에 수강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first 또는 숫자 0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게 되면 79,00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도 뭐 선생님 이거 컴마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물어보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채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식하고 요 함수식하고 답만 맞으면 정답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컴마를 저처럼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되고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조건문서식인데요. 학습자 수가 3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래요. 행 전체라 그러면 항상 B5부터 J12까지가 행 전체입니다. 항상 이 패턴 똑같아요. 행 전체라고 하면은 무조건 B5부터 J12입니다. ITQ 엑셀은 무조건 똑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대신에 범위를 거꾸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B5부터 J12를 정확하게 요렇게 잡았는데요. 이거는 오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는 게 맞고요. 반대로 밑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애초에 이걸 인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범위를 거꾸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B5부터 J12를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은 상태로 수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클릭해 주고요. 칸에다 한번 딸깍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수가, 그러면 학습자 수에서 첫 번째 셀 G5셀이죠.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절대참조 개념이고요. 학습자 수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행방향으로는 찾아주셔야 되고 가로 방향 이런 식으로 계속 가로 방향으로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즉 열은 우리가 고정을 시켜주고요. 세로 행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됐을 때는 항상 키보드로 F4 두 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열 고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어려우시면은 그냥 공식처럼 외웁니다. 항상 해당하는 거에 첫 번째 셀 잡아놓고 무조건 F4 두 번입니다. 따닥. 요거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30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도를 먼저 쓰고 300 해서 서식을 한번 적용합니다. 글꼴을 파란 굵게죠. 서식을 글꼴을 색상을 파란색 굵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요. 혹시나 샵샵샵이라고 나오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너비를 이렇게 넓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1작업까지 해서 240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다 해본 거고요.
다음 이제 이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작업은 이제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고요. B4부터 H11을 복사하는데요. 1작업을. 그래서 B4부터 H11을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이 작업에 B2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붙여 넣고 나서 너비가 지금 좁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다시 구분선마다 사이사이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너비를 넓혀 주세요. 자, 넓혀 놓고 B11부터 G11셀을 병합한다라고 하죠.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탭에 병합을 시킵니다. 다음 학습 자수 탓을 쳐야겠죠? 학습 자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단위 콜론 명 괄호 닫고의 띄고 전체 띄고 평균을 입력을 하고요. 실제로 H11셀에다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는 average 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수니까 여기서부터죠. G3부터 G10까지를 범위를 잡고 엔터 치시면은 234명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요 두 개를 잡아놓고 문제에서는 테두리랑 가운데 맞춤 하라고 하죠. 그래서 테두리를 주시면 되고 가운데 맞춤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운데이기 때문에 따로 뭐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문제 학습 자수의 전체 평균이 얘가 234인데 얘가 237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7이 되려면 문제에서는 왕초보의 학습 자수가 몇 명이 나와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왕초보의 학습 자수 얘.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237을 찍으려면 그래서 얘가 얼마가 바뀌어야 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셀을 잡아주시고 데이터에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얘가 찾는 값 237이 되려면 뭐를 왕초보의 학습 자수 얘가 G3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241명이 되어야 전체 평균이 237이 나온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목표값 찾기까지가 끝나고요. 두 번째 고급 필터입니다. 구분이 영어이거나 수강료가 5만원 이하인 자료의 관리 코드, 강좌명, 수강료, 학습 자수의 데이터만 추출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거는요, 구분, 그 다음에 수강료를 두 개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조건 위치 B14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구분이 영어이거나, 그래서 영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자, 뭐뭐이거나 이기 때문에 우리는 OR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OR일 때는 다음 조건을 쓸 때 한행을 띄우고 아래 셀에다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5만원 이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 조건일 때는 요 다음 조건을 작성할 때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OR 조건일 때는 이렇게 한행을 내려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엑셀의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암기를 해주셔야 요 고급 필터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리 코드, 강좌명, 수강료, 학습 자수 이 4개만 걸러지게끔 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위에는 표에서 관리 코드, 강좌명, 수강료, 학습 자수 이 4개를 필드를 복사시켜서 B18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걸러주기만 하면 되죠. 대신에 이 표 바깥에다가 커서를 눌러놓고 데이터에서 고급을 누르게 되면은 이 목록 범위를 사용자가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일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표 안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데이터에 고급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요게 조건 범위죠. 그래서 B14부터 C16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가 문제에서는 B18셀이라고 하지만 여기를 B18만 누르게 되면 관리 코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거는 관리 코드부터 해서 나머지 학습 자수까지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 줄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 작업에 해당하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끝이 납니다.
자,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작업도 마찬가지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복사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작업 시트를 눌러놓고 B4부터 H12를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제 3작업에 B2 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얘도 열너비가 좁기 때문에요. 사이사이마다 열너비를 넓혀서 글자가 잘리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요. 자, 요 작업이 끝나면 문제처럼 정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 기준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글자 붙은 것들이 정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여기선 지금 정렬이고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데이터에 정렬 누르시고요. 정렬 기준 뭐를? 구분을 우리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순이기 때문에 차순을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순으로 나오죠. 한글에서 내림차순이라는 얘기는 희응부터 기역으로 내려간다 소리고요. 그 다음 오름차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흔히 가나다 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쭈르르에서 희응까지 가는 거. 얘가 오름차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얘가 내림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희응부터 기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분을 내림차 순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정렬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부분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데이터에 부분합 눌러주시고요. 그룹할 항목 같은 경우는 정렬 일단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구분입니다. 얘를 정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자명의 개수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 놓을게요. 강자명의 개수와 학습자 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강자명의 개수면 개수의 강자명을 눌러주시고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렀을 때 이번에는 평균의 학습자 수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부분합을 할 때는 우리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해서 부분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너비가 좁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다시 한번 넓혀서 잘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볼게요. 38. 그래서 여기도 38 나오고요. 235, 234. 그래서 235, 234.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는 거죠. 다음 윤곽을 지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게 얘네들이 윤곽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윤곽은 그룹 해제에 그러니까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 하시면 옆에 윤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게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 요약돼서 정산돼서 보여지고 마지막에 토탈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강자명 중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3개가 있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 거고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고 토탈 다 더하면 우리는 8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간 정산이 되는 게 보통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작업까지가 끝나고요. 자, 마지막 4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차트 문제고요. 그래서 1작업에 표 보시면 왕초보, 발음 클리닉, 원어민처럼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강자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만들 때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잡아요. 일단 나중에 마지막에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C4부터 C12까지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열로 쓸 거는 학습자 수하고 수강료예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놓고 학습자 수랑 수강료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놓고 삽입 탭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서 차트를 완성시켜 주고요. 바로 차트 이동을 눌러서 얘를 제 4작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제 4작업을 만들자마자 바로 얘를 시트를 뒤로 이동을 할 거고요.
바로 이건 이제 문제 조건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필요 없는 거를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선택 눌러주시고요. 행렬 전환을 눌러야 필요 없는 거를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왕초보 필요하고요. 바른 그린이 필요하고 원어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어휘 마스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 눌러놓고 제거. 다음 실전 비즈니스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도 눌러놓고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스페인어 필요하고요. 맛있는 중국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첫걸음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 지우시게 되면 돌아오셔서요. 행렬 전환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초보, 그 다음에 바른 클리닉, 원어민처럼, 그 다음에 뭐 즐거운 스페인어, 맛있는 중국어, 중국어 첫걸음까지가 다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좀 같이 할 겁니다. 범례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범례가 학습자수 단위명이라는 게 두 줄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정답에는 한 줄로, 범례가 지금처럼 한 줄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줄로 바꿀 때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셔서 편집을 누릅니다. 그래서 타이핑으로 학습자 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다음이 콜론 명 괄호 닫고까지를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1번, 2번, 3번, 8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4번부터 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볼게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5번을 적용을 하래요. 그래서 차트 눌러놓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5번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포인트죠. 그래서 차트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꼴을 굴림, 엔터, 그 다음에 크기 10을 엔터. 자, 채우기 효과는 여기서 질감의 분홍 박엽질이에요. 자, 그래서 분홍 박엽질 적용해 주시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그림 영역 오른쪽 클릭, 채우기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다음 제목 서식이 있고요.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기 20입니다. 차트 제목 글자 블록 잡아서 스페인어 및 중국어 강좌 현업이라고 타이핑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A로 블록 잡으셔가지고, 자, 얘는 지금 하셔야 될 게 굴림 굵기 20이니까 굴림 20포인트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굵게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의 테두리 주라고 하죠. 그래서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는 검정 주시면 됩니다. 다음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나 꺾은 선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수강료면은 막대가 조금 더 진한 녹색 계열이죠. 그래서 얘를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요. 꺾은 선에서 네 번째 게 표식 있는 꺾은 선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확인하시면 꺾은 선 바뀌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도축으로 지정을 하래요. 그래서 꺾은 선에 더블 클릭하셨을 때 보도축 체크하시면 됩니다. 닫기 하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레이블입니다. 즐거운 스페인어 수강료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 형태와 같이 표시하라 라고 하죠. 자, 즐거운 스페인어의 수강료 계열입니다. 수강료면 우리는 이 범례 표지라는 걸 봤을 때 꺾은 선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모양을 범례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례 표지를 봤을 때 수강료는 꺾은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운 스페인어 중에서도 꺾은 선, 얘를 전체를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해당하는 이 계열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 레이블 위치가 지금 위로 가 있죠. 위로 위치가 여기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값에서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했을 때 위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까지 가셨으면, 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눈금선인데요. 그래서 선 스타일 파선하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서식장을 안 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주 눈금선에 해당하는 거를 딸깍 클릭하게 되면은 주 눈금선 서식으로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 스타일 대시 종류를 위에서 네 번째 파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축 형태를 참조하래요. 그래서 좌측에 보면은 0, 50, 100, 50으로 단위가 올라가면서 마지막이 450으로 끝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0이 아니라 이게 하이픈으로 돼요. 그래서 얘는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버튼 한번 축을 한번 딸깍 눌러주시고 표시 형식에 얘는 회계가 아니라 숫자를 바꾸시면은 이렇게 0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조세로 쭉 볼게요. 0원, 3만원, 6만원 보면 0원, 3만원, 6만원 이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보조세로 축에서 다시 한번 딸깍 눌러놓고 주 단위 이 단위를 2만이 아니라 3만으로 바꿔주시고요. 끝에는 우리는 최대값은 고정 21만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21만원 하고 닫기 하시게 되면 0원, 3만원, 6만원부터 해가지고 제일 끝에는 21만원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그리래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 그 다음에 설명선에서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그 다음에 요거 조절점을 끌어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 띄고 수강료 작성해 주시고 홈 탭에 굴림 엔터 11포인트 채우기 흰색 글자색 검정 가운데까지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우리가 4작업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